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민석탄도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석탄도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탄도아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근무 시간이 월, 화, 목금은 8시부터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이지만 20시에 끝나고 수요일은 물건 나가서 포장 상차 작업이 있어 야간조하고 같이 23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23시, 일요일은 8시부터 17시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이거 빡신데? 이렇게 빡센 생산직은 처음 본다. 계속 읽겠습니다. 20대가 4명인데 2명은 짬이 돼서 라인 일하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하고 25살 형이 같은 일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좀 질 나쁜 농담도 하는데 그 25살 형은 휴학하고 왔는데 저보다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말에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못 들은 척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질 나쁜 농담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봤을 때 성적인 농담 같은데 이거 별로 좋은 공장이 아니네. 이러면서 20대 친구들만 원해? 와. 혹시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들은 거. 한 350은 받아야겠네. 350은 받아야겠네요. 세금 떼고. 방송이나 좀요.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돼요. 순화시켜가지고. 아, 궁금하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어, 어떤 말 하는지 알아야 뭐 대처법이 생기는데, 사실 뭐 대처법이라고 딱히 없어요. 대처법이라고 해서 딱히 마땅히 없습니다. 일단 성희롱을 당한다는 거네요. 특히 성형. 좀 심한. 아니, 그걸 아줌마분이 묻는다고요? 아니, 저거, 아니, 남자분들도 안 물어보는 건데, 저 아줌마들이 저걸 물어보는데, 여친하고 밥 몇 번까지 가능하냐? 와, 이 아줌마 돌았네, 진짜. 뚝배기 마시려고, 경과자 되려고 작정을 하나, 진짜. 이거 정도가 심한데요, 이거. 아니, 저건 성별이 바뀌고 안 바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별이 바뀌고 안 바뀌고 중요한 게 저건 무조건, 이민섭님 녹음해가지고, 녹취 파일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 그냥 신고하세요.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저 누가 봐도 명백한 성희롱이 성별이 뭐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내가 부끄럽다, 이제. 내가 부끄러워.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놀라지 않았어? 저 얘기 듣고? 솔직히 남자들끼리 저런 얘기 안 해. 남자들끼리 저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걸 한 번만 얘기하는 거 아니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라인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아줌마들한테 뭐라 하는데, 그래서 공장 그 사람 뽑을 때 20살, 25살 사이를 뽑아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 자식도 있는 분이 왜 그럴까? 자식도 있는 분이.
그분들도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입장일 거 아니야. 아니,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근데 민선이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일단 지금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 일하느라 바쁘면 아줌마들끼리 서로 들리기만 하면 쓴 거래 직접 하진 않고요. 그 아주머니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많은 편이죠, 아주머니들. 그러면 음, 님 그건 아셔야 돼. 일단 확실해야 될 게, 와, 그럼 엄마보다 나이가 많네, 민선이님. 민선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면 지금 저분도 결혼했으면 민선이만 아들내미가 있다는 거죠. 아들내미, 딸내미가 있다는 거잖아. 뭐한 짓이야, 저게. 자, 누가 봐도 성희롱 맞습니다, 성희롱. 범죄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으면 성희롱은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입니다, 범죄. 그냥 범죄예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근데 이게 범죄는 맞는데요, 민선이. 범죄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민선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마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쫓겨나요. 일반 도시 같은 데서 이런 짓거리 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못 두고 다니게, 이 아줌마들.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대놓고 음담패설하는 이유는 그 공장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 님 일하는 데가 엄청 시골이잖아, 맞죠? 민성님도 처음 와봤죠? 이렇게 깡초는. 살면서 이렇게 깡초는, 진짜 이렇게 뭔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은 처음 와봤잖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난 뒤로부터 뭐 공장 밖으로는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그 같이 일하는 그 형들하고 해가지고 뭐 아는 게 있어야 가지고 뭐 갈 데가 있어야 가지. 완전 시골인데 가봤자 뭐 논밭 들판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계속 한다고요. 그리고 직원 수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모가지 잘릴까봐 저거 못해요. 모가지 잘릴까봐. 좀 큰 데거나 이름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좀 도시권 이런 데는요. 사거나 돼버리면 공장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기업 같은 게 만약에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업 이미지까지 각취 박살이 나요. 그저 아줌마를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구상권이나 아니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민선이 일하는 공장이 쪼매난 공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공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바로 떨어져요.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 개미들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투자금 빼겠죠, 여러분. 그럼 그 기사 뜨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회사에서. 저 직원 꼴랑 2명 때문에.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르는 걸 끝내겠어요?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 입힌 거 어떻게든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 골로 가는 거죠, 그냥. 근데 큰 회사라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 안 해요. 그런 행동 안 한단 말이야. 유명한 데는. 근데 여기는 유명하지도 않고 시골이고 짱 박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발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수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직원 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단 말이에요. 아, 요정껏 하는 거네. 그러면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 아줌마들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네, 변태로 봐요. 변태 맞잖아, 여러분. 세리님만 보는 고양이니 먹으세요. 변태 맞습니다, 여러분. 변태. 변태잖아. 아, 고전 게임 안 하냐고. 고전 게임 하는데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여러분 변태 아닙니까? 저희 변태가 아니고 뭐예요? 저걸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 공장 일하면서 그런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도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 사실 몇 번 당했다고요?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냥 변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서민도 왜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냐면 왜 스트레스 받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로 볼 만한 행동 안 하잖아. 그럼 인격체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변태라고 생각하면 돼. 변태. 나이든 변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형도 그냥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저분들한테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약간 병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병적으로. 습관적으로. 예. 헛소리 하시네. 예,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캔커피하고 초콜릿 먹으라고 준다고. 먹지 마세요. 아, 그냥 그거 먹지 말고 그거 주는 거 먹지 마. 먹지 마세요. 안 먹는다 그러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또 저 공장 사람 저 아줌마들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공장에서 일하신 지 좀 된 것 같아. 저 아줌마들은. 민선이 저 아줌마들 공장에서 일한 지 꽤 됐죠. 공장에서 일하신 지. 보니까 오래 일하니까 저렇게 약간 자기가 여기 짬밥 있으니까 약간 저렇게 눈치 안 보고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라인장님 말도 안 듣는다고요. 그렇다고 저분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저분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름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저 아줌마들이 저 공장에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공장 안에서 권력자예요. 권력자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공장에서 저 사람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저 아줌마들이 아마 공장이 높은 사람들의 뭐 와이프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보통
공장 사람들 채용하는 경우는 보통 공정하게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아는 사람 인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 친척, 누구 동생, 누구 사장의 뭐 여동생.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뒤로 도는 사람도 있다고, 뒤로 도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뒤로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쳐내고 싶어도 못 쳐내는 거죠. 예, 못 쳐내는 거예요.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야. 원래 같으면 진작에 잘랐어야 돼. 근데 말뿐이잖아, 맞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일은 쉼없이 떠들기도 하는데 분량도 적고 기름 슬러지 세척 넘사벽이다. 아, 그분들이 또 일은 잘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공장에서 이렇게 좀 저분들한테 강압적으로 뭐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일을 또 잘하니까. 일을 만약에 실수하고 막 저렇게 해버리면 이걸 건덕지를 남겨가지고 어떻게 좀 회사에서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은 하는데 일은 잘하니까. 그리고 기름 슬러지 세척은 또 저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아무나 못해요. 저게 아줌마들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줌마들도 보면 기름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은요, 세척할 때도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기름이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막 기름 했다 기름도 옮고 막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게 못해요, 저게.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공장 같은 데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 같은 데 많아요. 특히 요초 같은데. 뭐 요초 직장이거나 아니면 공장 같이 이렇게 외부하고 좀 단절된 곳.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특히 여자 직원분들 어떤 권력이 좀 강하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저 아줌마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들은 말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뭐 강제로 어떻게 뭐 제압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공장에서 나름 해주는 것도 있고 이 바닥에서 이 공장에서 우리가 오래 일했고 나름 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 우리한테 뭐라 할 거면 일적으로 뭐라 하든가. 근데 일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 뭐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원래 같으면 자르고 다른 사람들 안 치던 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르지도 못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 아는 사람 뭐 많이 자르면 난리 나는 게 전화 와가지고 네가 뭔데 자르냐 하면서 저 사람 누군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 나오기 뻔히 보이니까 못 자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공장 특히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줌마들 채용할 때는 거의 아줌마들이 거의 90%가 아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요. 뭐 식품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은 보통 그 공장 뭐 사장님, 뭐 거래처 사장님의 뭐 사모님, 아니면 뭐 공장 뭐 임원의 친척, 여동생, 이런 경우 많아요. 다 아는 사람. 특히 저런 쪼매난 공장은 거의 더 심하겠죠.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저분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뭐 혹시나 자르기를 해봐요. 그러면 바로 뭐 공장 와가지고 네가 뭔데 저 사람 함부로 자르냐 하면서 저 사람 누군지 아냐? 네가 뭔데 회사 뒤집어진 거 보고 싶냐? 뭐 이렇게 나올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게. 회사 입장에서 남치한 게 저런 거예요. 뭐냐면 뭐라 하고 싶은데 하면 이제 후환이 들여오니까 뒷감당이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저 아줌마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뭐 저 사람들 신고해야 되는데 근데 님이 신고하게 되면 여기서 일을 못 해요. 그것도 각오하셔야 돼. 계속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아줌마 저런 농담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태로 보고 그냥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미지 메이킹 해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아예 나갈까 하고 저 사람들이 이제 음란폐사라는 거 녹음해가지고 녹취 떠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든가 한다든가 성희롱으로. 휴대폰에 넣어놓고 수시로 이제 녹음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 저분들을 뭐 성희롱하는 걸 뭐 어떻게 신고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장 일을 못 한다는 거야. 저분들하고 전면 싸움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라는 조직이. 내가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억울해도 이런 수모를 겪어도 일을 해야 돼.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탄도아니뿐만 아니라 다 보면 뭔가 좀 굉장히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좀 수치스러운 일 겪어도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 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쑤그리고 참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럭저럭인데 제가 걱정인 거는 야간 휴족, 야간 조용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추나오면 제가 일하기 힘들까봐 걱정이라고요. 아니 일하기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형 좋은가 보네 민서님이. 그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은 좋은가 봐요. 서로 일 끝나고 나면 뭐 좀 뭐 같이 맥주도 한 잔 기울이면서 맥주도 한 잔 기울이면서 좀 얘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야.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해도 내가 뭔가 저 사람들한테 뭔가 작정하고 복수를 하려면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 돼요. 아니면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 힘이 있으면 그냥 쑥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직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억울한 거 참고 일하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직원분들, 대한민국 여직원분들도 성희롱 당하고 있음에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좀 많이 달개지시고 그 형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민서님. 다들 타지 와가지고 이 시골 같은데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입장인데 맞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계속 일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내가 민서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마땅히. 저도 이 공장 생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장 생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막상 우리가 어떻게 막 작정하고 싶어도 내가 떠날 각오가 아니면 막상 저지르기 힘들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미시인님? 내가 보따리 살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계속 여기 다니려고 하면 저 사람이 권력자니까 그 참고 일하는 수밖에.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냥 저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여러분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해야 사람이지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자 변태입니다. 저 사례처럼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컨트롤하면 살아가잖아. 근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럼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예. 우리 절대 저렇게 되지 맙시다. 나이 먹어서도.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